안녕하세요. 화탁지 명리심리TV의 화탁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운에서 들어오는 식신과 상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썩 좋지가 않아서 중간에 물도 마실 수 있고요. 조금 듣기에 편하지 않으셔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말 톤도 조금은 낮게 하고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제 말하는 습관이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으면 좀 빨리 얘기를 막 해야 되고 막 목소리도 높아지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으로서는 좀 최악의 언어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목이 자주 상하고, 이게 이제 목이 상하면서 이제 폐로 감기가 이제 가는 그 폐질환 쪽에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아픈 이유가, 너 오래 말하고 싶으면 말하는 습관을 좀 바꿔라, 그런 의미 같아서. 네. 일단 식신상관에 대해서 제가 제 책에 대해서 식신이라는 상관을 좀 비교해낸 부분이 있는데, 이게 100%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하나의 오행도 그렇지만 하나의 십성도 다른 십성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식신을 쓰더라도 그 식신이 인성하고의 관계, 비견하고의 관계, 뭐 정관이나 편관하고의 관계, 재성하고의 관계에 따라서 식신이 입장을 바꾸는 거거든요. 다른 십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거를 식신이랑 상관 이렇게 썼다고 쟤는 상관 있는데 안 그래요, 그거는 이제 그 상관이 어떤 거와 또 연관이 됐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식신 상관 두 개만을 놓고 비교를 했을 때예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잣대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식신과 상관은 모두 나를 표현하는 감성계를 의미하지만 그 특징은 살짝 다르다. 식신은 주로 행동형이고 상관은 표현형이라 보면 되겠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 치자, 식신형은 선물을 사주거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며 지고지순한 특징이 있다. 반면 상관은 자신을 센스 있게 꾸밀 줄은 알지만 지고지순함보다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한쪽 마음속에 늘 두고 있는 타입들이다. 그래서 상대가 본인보다 못하다 싶으면 지적질이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잘하기도 한다. 네,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그냥 특징적인 사안이고요. 이거는 여자분들에 대한 얘기였고, 남자분들의 특징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상관보다는 식신이 그래도 자신보다는 타인을 조금 더 위에서 하는 그런 거, 그 이유를 이따 제가 오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법륜도에서 네, 이렇게 저번에 제가 비견겁제를 설명을 드렸고, 이 비견겁제가 사실은 이쪽은 재성이고요. 이렇게 원을 통해서 돌고 서로 생과 극을 해주는 이런 존재가 이제 이 십성표인데, 오행표죠. 네. 재성이고 이쪽이 관성인데, 재성과 관성은 사람의 어떤 활동에 있어서 개인적인 활동보다는 사회적인 측면이 좀 강해요. 사회성이. 자, 이 식신상관은 나에게서 나와서 재성으로 가는 초입이면서 또 관성과 인성과의 이 관계를 끊임없이 맺고 가는 아이인데, 이 보통 이제 식신상관을 감성계라고 저도 아까 표현을 했고, 네. 그러니까 식신상관을 아주 쉽게 나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식상이 없으면 말이 없냐, 말을 적게 하냐, 그거는 아니에요. 또 오행적으로 화가 많으신 분들은 식상이 없어도 말씀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굳이 식상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말을 한다보다 나를 표현해서, 나를 드러내서 사회생활인 재성 쪽으로 가기 위한 초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든 행동이든 뭐든
나를 세상에 드러내는 발단이 되는 게 식신상관이란 얘기예요. 네. 근데 아무래도 가만히 보시면 오행도 좀 차고 식신상관이 없으시는 분들, 화도 약하신 분들이 자기 안에 있는 표현을 솔직하게 하거나 자기 주장을 하거나 나를 드러내는 거에 좀 약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실제 상담을 해보면. 네. 그래서 기본적인 특징은 뭐 명리일 공부를 조금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니까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고, 이제 운에서, 오늘의 포인트가 이제 운에서 들어올 때니까요.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천간과 지지로 들어올 때, 아무래도 천간은 하늘의 기운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먼저 정신적인 측면으로 많이 와요. 그러니까 생각이죠, 생각. 사람의 생각. 그렇다고 이 사람이 생각만 하고 행동을 안 하냐? 이 천간에 들어오는 식신이든 상관이든 이게 이 밑에 무엇으로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식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는 식신이나 재성. 근데 이거를 조금 덜 드러내는 거는 인성이나 관성이 밑에 같이 올 때는 덜 발휘되죠. 또는 식신이 관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면 본인의 재주를 직장에서 잘 쓰는 그런 것도 됩니다. 근데 이제 천간으로 들어온다는 건 내 생각도 있지만 이제 이때쯤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이나 이걸 하겠다, 이럴 시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식신보다는, 근데 어떤 일간에서는 식신도 상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행적인 측면도 분명히 보셔야 된다 입니다. 네. 일단 나를 드러낸다라는 거는 내가 여태까지 참고 내 행동을 다스리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조금 더 비경격제 성향이 더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위주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일단 식신 같은 경우, 식신과 이제 상관해 볼게요. 자, 식신이 천간으로 들어온다. 이제 이게 여자들하고 남자분들하고 조금 다르기도 해요. 여자분들은 식신이 들어올 때 식신이 아무래도 자식, 그리고 이건 오행으로 설명을 드려야 사실은 조금 더 구가는데 일단 설명을 드리고, 식신하고 상관을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천간으로 들어올 때 식신은요, 식신이 들어올 때는 일단 마음이 조금 느긋해지는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상관이랑 비교해 가면서 할게요. 상관이 들어오면 좀 조급해요. 잠깐만요. 조급. 네. 그 이유가 식신은 이제 음일간, 양일간이 있는데 식신은 주로 합을 하는 게 정쪽하고 정관이나 정인이랑 합을 해요. 정정. 네. 정정은 우리가 이제 십성 중에서 정 쪽으로 가는 것들은 이런 어떤 테두리의 안쪽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간목이 식신이 병화예요. 병화는 신금하고 합을 해요. 신금은 간목에게 정관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십성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정관 정인이랑 합을 하기 때문에 식신이 들어올 때는 이 틀 밖을 벗어나기보다는 이 안에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거나, 본인이 이거에서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느긋하죠.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 안에 내가 그것들하고 합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느긋해지면서 소소한 어떤 일상에서의 행복, 쉽게 얘기하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런 어떤 그런 걸 추구하는. 근데 상관은 가만히 보시면 편쪽하고 합을 해요. 편관, 편인. 자, 볼까요? 간목에게 정화가 상관이죠. 임수랑 합을 해요. 임수는 간목에게 편인이에요. 네. 편쪽은 이 밖에 있는 아이예요. 불안하죠. 테두리를 벗어났으니. 그래서 조급하고요. 그 다음에 소소한 행복보다는 이런 거에 행복을 잘 못 느끼고
본인이 좀 이걸 갖다가 성공 욕구, 출세, 좀 나의 그러니까 여기는 함께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것도 괜찮고, 근데 상관은 나의 가치가 두드러지는 거, 내가 나로서 인정받는 그거를 더 강조되는 원리예요. 그러니 운에서 이때 들어왔다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특히 여자분들이 남편이 싫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딱 상관이 운에서 들어올 때, 물론 그 전부터 조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운이나 세운에 딱 들어올 때 이 상관이 뜰 때는 일단은 상관은 정관, 이 정도를 지키는 이거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해왔던 어떤 일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다고 상관이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네. 어쨌든 상관이 들어오면 늘 내 옆에 있던 사람이 실증이 나고, 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연애를 하다가 연애가 일상이었는데 연애가 너무 지루해지니까 그거를 깨기 위해서 상관 대운에 결혼을 하신 분도 있으셨어요. 상담을 해보니까. 왜 이때 결혼하셨어요? 상관은 원래 이 본인이 늘 하던 거에서 일상이 벗어나기 위한 건데요. 그랬더니 연애하는 게 지겨워서 결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상관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늘 일탈을 했던 어떤 사람이 그게 그 사람의 루틴이었다면 상관일 때는 그거를 깨보자 해서 오히려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상관은 이 밖에 있는 아이들하고 친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고요. 네. 그리고 약간 아웃사이더 기질도 나오고, 자꾸 일탈을 하려는 사실은 그런 것도 조금 있어요. 이게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죠. 근데 이제 식신은 내가 이 안에 머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란 게 있는데, 이게 좋게 얘기하면 느긋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지만 너무 아니라기 때문에 뭔가 애써서 노력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이미 안정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근데 상관은 밖에 있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상관과 편인이 제대로 만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일벌레가 될 수 있어요. 본인의 성공을 위해서 엄청나게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신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성공의 욕구가 별로 없어요. 대충 해도 이 안에 있잖아. 자기가 안락하잖아요. 네. 그래서 식신과 상관이 많으신 분들은 이 관과 인성이 적절히 있어서 사실은 조절을 조금 해주셔야 된다. 이런 거고요. 이런 게 일단은 천간에 들어올 때고, 지지로 들어온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실제의 상황, 실제 상황, 내가 처한 상황이 그렇게 나를 식신을 쓰게 하고 상관을 쓰게 한다 이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간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밑에 지지에 어떤 재관인 중에 비견 중에 어떤 게 오느냐에 따라서 얘를 더 쓰고 덜 쓰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얘도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든 말로든 행동이든 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했던 거를 더 강하게 표현할 수가 있고 좀 참을 수 있고, 그거는 지지에 어떤 다른 십성이 오느냐. 자, 지지로 그러면 식신과 상관이 올 때는 이것들하고 비슷한 행동 패턴을 해요. 그거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천간에 어떤 십성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쓰고 덜 쓰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지라는 거는 내가 실제로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식신과 상관을 벌어지게 하는 거는 이 지지에서 들어올 때 더 강하게 작용하는 거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웬만한 사람은 참아요. 아니 물론 본인 사주 원국에 그 식신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성향이 있고 식상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이쪽이 관인이 잘 발달되신 분들은 식상을 조금 제어합니다만 이쪽이 너무 발달되어 있다. 그런데 운에서 또 들어온다? 그럼 제어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주 원국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천간과 지지로 들어왔을 때 어떤 게 더 강하냐 했을 때 발휘되는 건 상황, 지지가 들어올 때 더 강하게 작용해요. 생각만 하고 있어도 그 상황이 안 되면 안 쓰는데, 내가 생각은 안 하고 있어도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사람인지라. 네. 그래서 지지랑 천간 중에 실질적인 역할을 누가 더 끼치냐 했을 때는 지지가 벌어지는 일이고, 이게 사람하고의 또 관계예요. 그래서 지지로 만약에 식신이 들어왔다 그러면 놀러 가고 싶어요. 나가요. 그날은 또 이렇게 뭐지, 입맛도 좋아서 먹는 것도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지로 상관이 들어온다, 그날은 꼭 직장, 남자들 같은 경우에 상관 들어올 때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직장 상사와의 트러블도 있고, 세상 모든 게 좀 불평불만이 좀 있습니다. 상관의 장점이 이 틀을 밖을 보는 거거든요. 아웃 오브 박스예요. 요게 박스라면, 이게 우리가 사는 일상이면 이 상관은 이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을 가지신 분들이 비판력이 상당히 있고 그 비판이 대부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냐? 그럼 네가 해결책을 제시해봐. 사실 모든 사람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비판을 하는 건 아닌데, 상관을 가진 사람들이 비판력이 아무래도 좋다 보니까 그런 어떤 말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틀 밖을 보기 때문에 좀 똑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의 전후 좌우 어떤 맥락에 있어서 훨씬 더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요. 상관을 가진 사람들이. 네,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식신과 상관 둘 다 강하게 들어온다면,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 요즘은 여자분들도 뭐 직장과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관을 굳이 남편이나 애인으로만 보지 않고 직장과의 문제로 봤을 때 식신이나 상관 모두 강하게 들어올 때는 남녀를 통틀어서 직장과 조직 생활이 쉽지 않다. 네.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이제 이때 이혼 위기가 있는 거죠. 이제 중간 정도로 들어온다. 뭐 천간과 지지가 번갈아 들어온다든가, 본인 사주에 강한데 또 들어온다 그러면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 조금 제어할 수 있는 아이들이랑 같이 들어오는 정도면, 그때 뭔가 본인 주장을 좀 강하게 내세우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 왜 그렇게 요즘 들어서 이렇게 그 투정이나 아니면 자기 어떤 그 표현이나 이런 게 많아질까? 갑자기 나 취미로 뭔가를 만들고 싶어. 아니면 뭐 글을 쓰고 싶어. 이런 식의 그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나는 뭐지? 라는 자기 존재에 대한 특히 이 존재에 대한 생각은 상관이 강하죠. 이런 식의 그게 되고요. 강중, 약하다? 이럴 경우에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좋은 거는, 만약에 관성이 너무 강해서 내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다. 그러신 분들은 이 식신상관이 중약 정도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좋아요. 네. 자, 왜냐? 이거는 요거를 좀 눌러주는데, 내가 이게 원체 약해서 이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이렇게 받았고 책임감이 되게 강하신 분이었고 일에 치여서 사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이게 들어올 경우에는 이거를 눌러주면서 놀러 다니거나 아니면 본인만의 취미 생활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좀 풀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좋아집니다. 건강도, 식신이 조금 더 건강 쪽이랑은 차이가 상관이 있는데 건강도 조금 좋아진다고 보셔도 되고요. 뭐 결혼 시기의 식상이 여자분들에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자분들은 아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상이 특히,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사람에 따라서 본인한테 식신이 강한 사람이 있고 상관이 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식상이 강할 때 남자분들은 연애를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결혼운을 볼 때 언제쯤 결혼하겠다라는 게 꼭 관인이 들어오거나 식재가 들어와야 하는 건 아닌데, 남자분들은 연애를 여자분들한테 보통 남자분들이 먼저 프로포즈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는 성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식신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관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 식신 들어올 때 여자분을 만나요. 그러니까 남자분은 사실은 이 식신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제가 여기 책에서도 읽어드렸듯이 더 행동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여자분들은 남자가 자기에게 말만 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가야 그걸 조금 더 하기 때문에, 물론 상관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상이 들어오면 남자분들은 연애, 운에서 들어올 때 연애가 꼭 재성이 많다고 연애 잘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식신. 네. 그리고 여자분들은 식상이 들어올 때 아이, 결혼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이거는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내가 활발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상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게 틀이잖아요. 이게 나라도 되기 때문에 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 나라, 직장 다 이동의 시기도 됩니다. 강하게 들어오시는 경우는 이민을 가시는 분도 봤어요. 그 식신, 상관이 기둥으로, 10년간의 대운의 기둥으로 상관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은 해외로 이민을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틀을 벗어나는 거는 상관 쪽이 더 강하고요. 식신은, 이게 식신이 우리가 이제 지지로 역마 식신이냐, 그 왕지, 그 도화 식신이냐, 화계 식신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제가 100%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네, 이 정도. 죄송해요. 제 목 상태가 아직 그게 아니라서 좀 들으시는데도 불편하셨을 수도 있고, 방송을 너무 오래 쉬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에 올려드리는 거라, 네, 제가 이제 오행하고 식상하고 다시 접목해서 올리는 그 영상을 또 찍을 거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